보이네. 자, 그, 음, 일단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어제 우리 진행하다가 어, 문제가 있었죠. 클러스터 2. 네. 보고 간략하게 리뷰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일단 자료는 내가 이 자료는 아침에 보내줬죠? 네. 그 이후에 또 업데이트가 돼서 내가 오늘 또 한 번 더 보내줄게요. 그게 아마 파이널이 될 것 같은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교육 사업을 하는 같은 멤버로서 자료도 강의 자료도 잘 만들어야 되고 내용도 좋게 해야 되니까 알죠? 일단은 여기 바뀐 것만 얘기하면 자 설명 좀 할게요. 여기 보면 이 자료에 보면 클러스터 1에 엘라스틱 서치하고 키바나 있죠. 이게 세트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들, 이 서버들이 통신을 할 때는 IP와 포트로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 브라우저에서 키바나 접속할 때는 클러스터 1은 5601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키바나가 이제 엘라스틱하고 통신할 때는 엘라스틱이 9200번으로 통신을 해요. 오케이? 그다음에 어 지금 맞다. 클러스터 2 다 세팅했죠. 잘 돌아가죠? 데이터 다 올렸고. 자, 클러스터 2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 서버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PC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트를 달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클러스터 2의 키바나 포트는 5602번이죠. 그렇죠? 여기는 엘라스틱 서치는 8200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엘라스틱 그 프로젝트 하거나 설치할 때 이 포트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디폴트로 560이라고 9200번은 엘라스틱이 디폴트로 설치하면은 그냥 어, 기본으로 쓰는 포트고 바꿀 수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 바꾸는 거는 어제 실습할 때 그 야물 파일에서 포트를 바꿔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통신하는 포트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데이터 제이슨 파일 업로드 할 때도 9200번으로 올려요. 그렇죠? 그래서 엘라스틱 안에 있는 저 인덱스라는 게 데이터인데 저 안에 있는 걸 액세스 할 때는 엘라스틱 서치에 8200번, 9200번으로 이제 통신을 하는 거야. 모든 게. 오케이? 그다음에 자, 지금 하나의 서버에 지금 우리가 하나의 서버 이게 서버죠. 그렇죠? 하나의 서버에 이게 다 올라갈 때는 포트를 달리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의 서버에 지금 노드가 이렇게 멀티로 할 수 있어요. 응? 이건 나중에 할 거야, 나중에. 하나의 서버에 노드가 지금 하나만 있죠, 이렇게, 그렇죠? 하나만 있는데, 엘라스틱 서치를 노드를 2번, 3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냐면, 뒤에 배울 건데, 이게 그 장애 대응이나 속도 때문에 이게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1000대까지.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붙일 때는 이제 이제 하나의 서버에 있으니까 포트를 달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키바나는 통신하는 포트가 있고 여기가 이제 9200번 여기 쓰는 거고 얘네들이 이 노드 간의 통신도 해요.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분산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노드들 간에 통신을 한다고. 그때는 다른 포트를 써요.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는 포트를 두 개를 써요. 나중에. 근데 이번에는 이 노드가 하나기 때문에 앞에처럼 하나만 쓴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저렇게 되면은 얘는 멀티 서버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노드가 하나의 서버예요. 하나의 서버로 있을 때는 같은 포트를 써도 되겠죠. 어, 접근이 잘못됐네. 참, 교육 사업 어렵네. 어? 교육과 사업을 같이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 미안해.
그래서 여기는 서버가 다 틀리기 때문에 9200번을 다 똑같이 해놔도 되겠죠? 그리고 이게 노드 간의 통신은 디폴트로 9300번을 써요. 엘라스틱이. 바꿀 수는 있어요, 나중에.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알아만 두고, 자, 요거 넘어가면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고, 저 트레이닝 디렉토리가 엘라스틱 밑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트레이닝 디렉토리가 저 트레이닝은 엘라스틱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폴더 구성을 엘라스틱 밑에 넣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럼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고 다 했던 거니까. 또,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지금 어제 클러스터 2 문제는 최영수 수석이 일단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다 반영했는데 그건 내용은 알고 있죠, 그렇죠? 네. 레포팅 한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저를. 그다음에 그 전에 문제가 최영수 수석 맥북이 OS가 되게 높았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저런 에러가 났어요. 설치 실행할 때 배드 CPU 타입. 그래서 봤더니 그 여기 보면 설치 프로그램이 그 CPU 종류별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 OS가 14.12 밑에는 어떤 게 설치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두 개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사람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최영수 수석은 이게 남는 거예요. 봤더니 이 OS가 되면 이 AARCH, 그러니까 ARM 그 CPU용 바이너리 프로그램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설치했더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역시 나도 모르는 거를 최영수 수석이 두 개나 해결했어요. 이제. 참. 강사 바꿀까? 강사를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어쨌든 최영수 수석이 수고했고요. 자, 그래서 됐고 이거 다 했죠. 이것도 올렸어요? 뉴제이슨도? 네 개? 일곱 건? 확인했어요? 네. 오케이, 클러스터 2에. 어차피 클러스터 2는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은 뭐 세팅만 해놓고, 자, 지금부터 할 때는 클러스터 2는 내려요. 왜냐하면 지금은 굳이 리소스 쓸 필요 없으니까. 2 키바나하고 엘라스틱 서치는 내려놓고, 1번 클러스터만 갖고 실습을 할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 뒤에 가서 투 쓸 일이 생길 때 다시 띄울 거니까 지금 죽여놓고 하세요. 그래서 클러스터 1만 엘라스틱 서치 띄우고 키바나 띄우고 그다음에 화면 뜨는지 여기까지 하면 돼요. 이게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자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이번 교육의 아젠다는 모듈 8개 1번부터 8번까지 그쵸? 요거는 알고 있을 거고 간단하게 소개하면 Getting Started는 이제 맛보기 어렵지 않고 데이터 모델 이게 되게 중요해요. 데이터 모델. 엘라스틱은 어차피 서치는 DB인데 이 DB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검색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데이터 프로세싱은 뭐냐면 데이터가 수집에서 들어갈 때 정지하잖아요. 그렇죠? 정지하고 처리하는 거에 이제 프로세싱이고 어그리게이션은 집계 통계내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할 거. 그다음에 이제 샤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설명할 건데 샤드에 대해서 할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뒤에 가서 배울 건데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좀 구분을 해요. 자주 쓰는 데이터, 가끔 쓰는 거, 뭐 1년에 한 번씩 쓰는 거. 이게 막 오래된 데이터는 자주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얘는 좀 저렴한 디스크에 저장을 해서 비용을 다운시키고 그다음에 일주일치 데이터는 자주 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빨라야 되거든. 그럼 얘는 속도 높은 쪽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데이터가 시간의 감에 따라서 시계열 데이터거든요. 시계열 데이터가 시간의 감에 따라서 데이터가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거 이제 뒤에 배울 거고, 그거 데이터 매니지먼트. 근데 클러스터 매니지먼트는 우리 지금 클러스터 구성했죠, 그렇죠? 이제 지금은 심플하게 한 대씩인데 나중에 가면은 막 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엘라스틱 노드가 많이 쓰면 100대, 200대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매니징 하느냐가 이제 이슈가 돼서 그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코스는 모듈은 8개. 그렇죠? 그다음에 강의는 이 강의 자료, 그다음에 랩은 두 가지로 한다. 랩 가이드 보면서 실제 클러스터 띄워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Q&A는 앞으로는 내가 이제 이게 이론 강의 하죠, 그렇죠? 이거 강의하고 나서 랩은 본인들이 하는 거야. 오케이? 이론 내가 설명 교육이 끝나면 그다음 본인들이 해요. 랩을 쭉 따라 하고 그 다음 날 또 강의 시작할 때는 궁금한 것들 질문하면 돼요. 네. 근데 질문은 그 랩 하다가 있잖아요. 랩 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은 일단 여기서 해결하고, 응? 디스커션 해보고 안 되면 나한테 바로 저 어디지? 메타모스트로 바로 올려요. 응? 그러면 어, 답변이 안 갈 수도 있어요. 모르면 너무 난해한 거 올리면 안 되고. 자,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하는데 화면을 이렇게 구성하세요. 여기 PPT 자료, 아니, 여기 PDF 띄우고 반은. 여기는 지금 클러스터 1 로그인해서 브라우저 띄우세요. 반씩. 화면 이렇게 두 개 할 수 있죠? 어디서? 자, 모듈 1번 하겠습니다. Getting started. 자, 여기는 그 토픽이 세개예요. 모듈 밑에 토픽이 있어요. 토픽 3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소개하고, 엘라스틱 스택 소개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인 넣는 거, 그 다음에 정보 보는 거 두 가지 해서 3가지만 할 거고, 오늘 할 건데 되게 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라이트하게 그냥 좀 들어보시고, 개요적인 부분에서 좀 더 강조를 할 거예요. 자, 자, 첫 번째 소개인데, 자, 이 화면 엘라스틱 스택 있죠, 그렇죠? 스택 앤 엘라스틱 서치 플랫폼. 네, 지난번에 엘라스틱 소개할 때도 약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여러분이 엘라스틱을 할 때는 머리에 이걸 꼭 넣고 있어야 돼요. 응? 그냥 완전히 딱 엘라스틱이 뭐예요? 그러면 이걸로 딱 얘기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자, 이게 보면은 이게 수평적으로 있는 바가 있고 세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평 호리젠탈은 어디에나 쓸 수 있다는 기능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인티그레이션스. 여기는 커넥터, 컬렉트, 알러트예요. 그러면 연결해서 수집하는 쪽을 인티그레이션해요. 그러니까 엘라스틱에서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모든 데이터 소스에서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담당하는 게 이제 인티그레이션즈라고 바뀌었어. 공식적으로 엘라스틱에서. 그래서 인티그레이션즈 하면 수집하는 거를 총괄한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수집이 됐으니까 이제 엘라스틱 서치가 저장이죠. 스토어, 서치, 애널라이즈.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어 저장하고 검색하고 분석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게 엘라스틱 서치고 그 위에가 이제 키바나예요. 그렇죠? explore, visualize, engage. 그래서 시각화하는 툴,
이 세 가지는 엘라스틱에서 호리젠탈하게 모든 영역에서 관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이용해서 구현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치, 업저빌리티, 시큐리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를 깔면 이제 여기 메뉴에 옆에 보면 자 여기 메뉴 옆에 있죠. 메뉴 그 약간 여기 옆으로 가요. 음, 저, 어, 음. 아, 자, 옆에 보면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맨 위에가 어널리틱스라고 있고,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서치, 업저빌리티, 시큐리티 있죠, 그렇죠? 요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요 세 개예요. 메뉴에서, 그렇지? 그리고 밑에 매니지먼트 있죠, 그렇죠? 그다음 위에 어널리틱스라고 있죠. 그게 이제 요 세 개를 관리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 지금 엘라스틱 우리가 맥북에 설치했죠, 지금. 그렇죠? 여기 이 두 개를 설치한 거 엘라스틱이랑 키바나를. 근데 이거를 이제 온프라미스라는 거는 뭐냐면 온프라미스라고 있죠, 밑에. 온프라미스는 이런 거. 물리 서버에 내가 설치하는 걸 온프라미스에 설치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나가면 서버에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걸, 그쵸? 걔도 온프라미스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하드웨어에 이 엘라스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온프라미스라고요. 두 번째, 맨 앞에 있는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어, 그 가상화 환경 위에 클라우드라는 플랫폼 위에 엘라스틱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 위에. 쿠버네티스 같은데, 위에다가.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물어보면 엘라스틱은 클라우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얘기해요. 베어메타 그러니까 온프라미스에 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는 어떤 엘라스틱 서치는 온프라미스에서 설치하고 키바나는 클라우드에 설치할 수 있죠. 그래도 아까 그 포트로 통신하면 되니까. 그렇게도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걸.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 이 위에 있는 이 플랫폼이 세 군데에 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머리에 넣고 계세요. 자, 다음. 자, 요 장편은 엘라스틱 서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엘라스틱 서치는 검색하는 거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엔진. 응? 어떤 타입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어, 분산 처리 데이터베이스예요. 분산 처리. 자, 여기 보면 그림을 보면은 우리 지금 원노드 클러스터죠. 그렇죠? 지금 우리 맥북에 깔려 있는 게 원노드 클러스터예요. 클러스터 안에 노드가 하나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노드 클러스터라고 하고 노드는 어 엘라스틱 서치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자, 인스턴스가 뭘까요? 프로그램과 인스턴스의 차이 아시는 분? 응? 자, 여러분이 어제 엘라스틱 파일을 받았죠. PC에, 맥북에. 그래서 디렉토리에다가 복사를 했어. 그러면 디렉토리에 파일들이 있죠. 그렇죠? 이거 자체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설치한다 그러죠. 그러면 받았어.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쓰려면 실행하죠. 그렇죠?
그럼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 파일들이 실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 올라가죠. 메모리 올라간다. 그런 다음에 CPU가 이걸 연산을 해가지고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거 있죠. 얘가 인스턴스를 얘기해요. 실행되고 있는 거. 디스크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실행을 했을 때 메모리에 올라가죠. 그렇죠?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인스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드는 이 디스크에 있는 게 노드가 아니고 엘라스리서치 그 프로그램이 실행을 했을 때 메모리에 올라가서 화면에 떠 그쵸? 이 실행 안 하면 화면이 안 보이잖아, 그쵸? 실행했을 때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상태 그리고 그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태를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노드는 엘라스틱의 노드라 하면 인스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실행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클러스트는 이 노드의 집합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프로그램 설치해 놓고 실행 안 하면 클러스트라고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다들 뭐 클러스트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실행이 되고 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클러스트는 노드들이 실행이 돼서 메모리에 올라와서 실행되고 있는 상태를 클러스트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클러스트는 노드가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스텝에 보면은 이제 저 클러스트는 10개의 노드를 포함하는 클러스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노드가 되게 많겠죠. 이렇게 쭉. 그렇죠? 근데 노드별로 역할이 있어.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또 배우는데 얘가 이제 노드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노드인지 아니면 제어하는 노드인지 아니면 수집 처리만 담당하는 노드인지 이런 식으로 어, 클러스터 안에 있는 노드들은 역할에 따라 나눌 수 있다. 합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우리 여기 맥북에 있는 노드는 지금 설치한 노드는 모든 역할 다 하겠죠, 지금. 응? 롤을 다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고 트래픽이 많아지면 이제 노드를 추가하면서 롤을 이제 바꾸겠죠? 바꾸면서 이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나중에 기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보면은 100노드 이상이 되면 노드가 100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도 역할을 더 이제 디테일하게 나누겠죠. 그렇죠? 데이터 노드 중에서도 핫, 웜, 콜드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핫, 웜, 콜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얼마나 자주 쓰느냐에 따라서 역할을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엘라스티서치는 에 대한 정의인데 이거보다 잘 설명된 게 없으니까 잘 정확하게 아세요. 엘라스티서치에 대해서. 자, 다음. 자, 그 엘라스트 여기 메뉴에 맨 밑에 내려가면 스택 모니터링이라고 있어요. 이거 한번 띄워보세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맨 밑에 OR Setup with Self Monitoring이라고 있죠. 그거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Turn on 모니터링 클릭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저렇게 보면은 지금 아, 그 Remind me later라고 클릭하세요. 오케이 옆에 있는 거.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지금 노드가 하나로 돼 있죠. 1. 그렇죠? 그다음에 인덱스가 15개. 지금 설치하면 디폴트로 쓰는 인덱스가 내장 인덱스가 이제 다 생성이 돼요. 그게 몇 개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로고는 지금 수집한 게 없죠.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키바나 나오죠. 인스턴스 한 개. 지금 우리 하나 설치했죠. 나중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클러스터에 노드가 몇 개인지 키바나 인스턴스가 몇 개인지 이런 거 볼 수가 있고 인덱스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쭉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니터링. 자, 다음. 자, 여기 이제 어 엘라스틱에 대한 또 정의인데 앞에는 이제 시스템적인 측면의 정의고 두 번째는 얘는 엘라스틱 서치는 그 문서의 저장 공간이죠. 문서의 저장 공간이에요. 근데 얘는 분산 문서 저장소예요. 분산이라 하면 지금 우리 노드 하나이기 때문에 분산이 안 되겠죠. 근데 노드가 아까처럼 뭐 3개, 10개, 100개 가면은 문서가 내가 100개의 문서를 넣으면은 이게 만약에 노드가 10개면은 10개씩 저장이 돼요. 응? 왜냐하면 그래야 빠르겠죠. 넣을 때도 빠르고 검색을 하면 열 대가 검색을 해서 결과를 취합해서 주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산 스토어라고 하는데 엘라스틱 서치가 빠르고 좋은 이유는 분산 저장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의 도큐멘트는 그다음 여기 정의를 보면 하나의 도큐멘트는 하나의 제이슨 오브젝트예요. 제이슨. 그래서 저장이 될 때 엘라스틱 서치 안에 저장이 될 때 인덱스에 이게 제이슨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걸 보면 제이슨은 아시죠? 제이슨 포맷으로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키 밸류 형태의 제이슨 형태로 저장이 돼요. 모든 데이터는. 근데 저장이 되어질 때 엘라스틱에 어, 하나의 유니크한 도큐멘트 아이디로 저장이 돼요. 이 키, 우리 RDB에서 키 있죠? 키처럼 저장이 되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장이 된 거를 이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계속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REST API 형태로 뭐 어떤 클라이언트든 다 접근이 가능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REST API를 쓸 수 있으면. 자, 다음. 자, 키바나 어, 뭐 읽어보면 되겠고 여기서 핵심은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넘어가고 자, 가장 처음에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됐잖아. 그럼 이게 제대로 됐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보는 게 이제 디스커버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메뉴에 보면 어널리틱스의 맨 첫 번째 아이가 디스커버죠. 얘를 클릭을 하면 음, 이제 어, 자, 이거 나중에 할게요. 일단 이렇게 데이터가 보여요. 보이고 여기에서 보이는데 여기 잠깐 메뉴에서 쭉 내려가 맨 밑에 스택 매니지먼트라고 있어요. 스택 매니지먼트 눌러보세요.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 뷰라고 있어요. 뷰, 데이터 뷰. 자, 데이터 뷰는 뭐냐면 자, 인덱스는 어제 우리 업로드 했죠. 인덱스는 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키바나에서 이제 시각화해서 보이려고 하려면 데이터 뷰어를 만들어줘야 돼. 그 인덱스에 대한 뷰어를 만들어줘야
이 비율을 가지고 키바나가 보여주기 때문에 비율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create 여기 버튼 있죠? create data 버튼, view 버튼 누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네임을 줘요. 어제 우리 올린 인덱스 있죠? 블로그스 주고 그러면 밑에 뭐 타임 스탬프 필드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publish date라고 있어요. 그렇죠? 클릭하고 자, 그 필드 중에 데이트 타입이 딱 여기 있어요. 그거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데이터 볼 때 시간 단위로 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는 기준 필드를 뭐로 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다음에 밑에 Create Data View라고 있죠. 자, 클릭.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쭉 이게 잘 되면 이렇게 나와요. 필드들이 쭉 나오고 어떤 타입인지 쭉 나와요. 이거는 나중에 참고하면 되고. 그럼 여기 보면 지금 필드가 44개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디스커버에 가보세요. 가면 이제 뭔가 나오는데 데이터가 안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올린 데이터는 옛날 데이터예요, 날짜가.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보면 15분이라고 돼 있죠. 라스트 15분. 그러니까 15분 전 데이터만 보고 이제 기간이 잡혀 있는 거예요, 타임라인이. 그래서 요거를 옆에 버튼을 누르면 옆에 달력 모양을 누르면 뭐 많이 있죠. 여기 1년 라스트 원 이어 있죠. 제일 긴 거 잡아보세요. 그래도 안 보이죠. 그럼 이거는 한 몇 년 전거 10년. 여기 라스트 10 year 해가지고 10을 넣고 어플라이 해보세요. 이제 보일 거예요. 보이나요? 네. 이거 근데 데이터가 더 보이네. 몇 건으로 보여요, 다들? 건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히치라고 돼 있는 게 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제 올릴 때 4,719건인가 그러지 않았나요? 음, 20년으로 해야 된다, 20년. 음, 20년으로 잡아보세요. 20년. 그럼 4,719건이 보여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블로그 아스타 있죠. 네. 이게 데이터 뷰예요. 그래서 데이터 뷰가 리스트업이 되고 이걸 선택해야 이제 그 데이터 뷰에 있는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가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인덱스 만들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디스커버에서. 그러면 데이터 뷰를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인덱스에 대해서.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여기 이제 밑에 보면 available fields라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이 인덱스에 있는 필드들이에요, 필드들. 아까 40개인가 있었죠? 그다음에 옆에 보면 다큐멘트가 보이죠? 이제 옆에 보면 이게 이제 문서들이에요. 이거 누르면 밑에 이렇게 나와요, 문서가. 진짜. 제가 어? 제 건수가 3만 왜? 여러 번 넣은 거. 여러 번 넣은 것 같은데. 확인해봐야 돼. 오케이. 그 나중에 인덱스 지우고 다시 한 번만 넣으면 되니까. 일단은 그 데이터만 있는지 이렇게 나오면 돼요. 네. 건수는 나중에 하고 정리.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하나의 RDB의 로우에 로우. 그러면 여기 눌러보면 밑에 이제 나와요 데이터가 필드 밸류 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쭉 나와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나오면 돼. 그다음에 제이슨이라고 있어. 테이블 말고 제이슨 탭이 있어. 누르면 제이슨 포맷으로 나와요. 음. 어? 그래서 데이터는 다 이렇게 제이슨 포맷으로 저장이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자, 닫고 그다음에 여기 필드들 있잖아. 그쵸?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카테고리라는 필드에 보면 이렇게 여기 카테고리 필드에 클릭을 해보면 옆에 보면 그 어떤 키 값을 보여줘요. 어떤 값이 몇 프로 있는지. 응? 나중에 이쪽만 해도 하나의 교육 과정이라 나중에 자세하게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런 구조로 일단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봐야 되잖아. 볼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인덱스는 저장됐는데 키바나에서 이제 여기 디스커버에서 보려면 데이터 뷰가 필요하다. 오케이? 네. 데이터 뷰는 아까처럼 그 타임 스탬프 필드가 있어야 되고 선택하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가 기본 저거고 자, 서머리랑 퀴즈는 나중에 읽고 풀어보세요. 네. 그다음 랩 인바이먼트는 스킵합니다.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그 여기가 이제 랩을 하라는 얘기예요. 저기 랩에 가서 이거는 나중에 하세요. 자, 다음 데이터인 어, 자, 데이터인은 첫 번째는 다큐먼트는 제이슨 오브젝트다. 이거 얘기했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이제 그 RDB 쪽 테이블이잖아요. 그죠? 테이블 저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타이틀, 카테고리, 데이트,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뭐 컴퍼니 이렇게 있죠. 저거를 이제 다큐멘트로 저장될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제이슨 형태로. 자, 그러면 이 제이슨 여기 하나가 요거 하나가 한 레코드죠. 그렇죠? 그래서 다큐멘트가 RDB의 하나의 레코드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다음 다큐멘트는 인덱스 되어져요. 그래서 인덱스란 말은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써요. 명사로 하면은 저장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인덱스 동사로 쓰면은 그 문서가 들어가는 걸 인덱스라 그래요. 오케이? 인덱싱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자, 그다음에 하나의 인덱스는 음, 데이터의 그룹이죠. 그룹의 그 논리적인 표현인데 이 데이터라는 게 이제 다큐멘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덱스는 다큐멘트의 집합이에요. 그렇죠? 로지컬하게. 어, 자, 여기 보면 자, 마이 인덱스라는 인덱스에 문서가 인덱싱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어, 자, 그 문서를 인덱스하는 방법. 그렇죠? 문서 하나를 집어넣는 방법이죠.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제 포스트라는 걸 써서 이렇게 넣고 있는데 여기 명령을 보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 터미널에서 명령으로 넣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하면 데이터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고 할 때 보면은 여기 보면 보세요. 포스트 방법 메소드 넣고 그다음에 IP 포트 아까 9200번으로 데이터 넣고 줘야 한다 그랬죠. 그렇죠? 9200번 주고 그다음에 여기 인덱스 네임 주고 그다음에 언더바 독은 문서를 넣겠다는 얘기예요. 항상 문서를 넣을 때는 언더바 독을 줘야지 문서가 들어가요. 하고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뚜주죽 주면 들어가요. 자, 실습을 안 할 거예요. 요거는
자, 그래서 그 OS 쉘에서 넣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컬러 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콘솔로 넣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번에 많이 쓸 툴인데, 엘라스틱 화면에서 지금 엘라스틱의 메뉴에 쭉 내려가면 매니지먼트 있죠. 메뉴에 밑에 보면 데브 툴이라고 있어요. DV 툴스, 데브 툴스. 클릭, 이거 닫고. 자, 그럼 여기 보면 요 데브 툴스 화면에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왼쪽이 이제 명령을 날리는 거고, 오른쪽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자, 실습, get, 우리 블로그 있죠, 인덱스. 어? 여기에 슬러시 언더바 count. 이거 나중에 다 배울 건데 카운트 몇 개 있냐를 알아보고 싶어요. 우리 넣었잖아, 그렇죠? 엔터 여기 클릭 여기 요거 한 누르면 나오죠, 이렇게. 블로그즈. 음. 그러면 카운트가 4,719개 나오죠, 그렇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넣고 지우고 조회하고가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포스트 테스트라는 인덱스를 만들어요. 어? 지금 인덱스 없잖아, 그쵸? 근데 막 주면 들어가, 만들어져, 자동으로. 응? 자, 지금 인덱스 없어. 테스트라는 인덱스 없어요. 근데 테스트 주고, 여기다가 언더바 독 엔터 하고, 네임, DKLE, 봉길리, 자기 이름,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응? 저렇게 나오면 돼. 자, 그럼 리절트에 보면 크리에이티드 돼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인덱스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테스트라는 인덱스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get, 테스트, 슬러시, 언더바, 서치, 서치. 서치는, 카운트는 개수를 보는 거고, 서치는 내용을 보겠다는 거예요. 자, 실행. 이렇게 나오면 돼. 그러면, 뭐 위에는 툭은 속도예요. 리스폰스 속도. 그러니까 이게 1이면 1초가 아니고 밀리세컨드. 1밀리세컨드 걸렸다는 얘기고 성공했고 밑에 보면 히트라고 있죠. 히트. 그게 인덱스는 테스트 지금 만든 거고 아이디라고 있잖아. 언더바 아이디. 이게 이제 키예요. 문서 아까 문서도 RDB처럼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키가 지금 보면은 뭐 이상한 숫자 들어가 있죠. 언더바 아이디. 저거는 이제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키를 안 줬기 때문에 이럴 때. 그렇죠? 그래서 자동으로 안 줬기 때문에 언더바 아이디는 자동으로 랜덤으로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소스라는 그 밑에 이제 우리가 만든 DK 그 네임이 들어가 있죠. 자, 콘솔은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거의 다 실습을 할 거예요. 시험 볼 때도 여기서 거의 다 해요, 작업을.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문서 조회하는 요 부분 있죠. 지금 했던 거예요, 그렇죠? 어? 자, 자, 여기서는 자, 리트리버 도큐멘트니까 문서 하나 조회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를 조회하려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그 블로그 안에 하나만 조회해 보세요. 블로그 인덱스 안에 응? 그러면 일단은 키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서치하면 쭉 나오죠, 그렇죠? get blogs 언더바 서치를 그냥 해버리면 4,719개가 다 나와.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의 문서의 키만 복사한 다음에 여기 있죠? 요거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get blogs 밑에 언더바 독. 그러니까 하나를 액세스할 때 언더바 독을 줘야 돼요. 문서를 지금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하고 키를 딱 복사한 걸 넣고 실행을 해보면 그 문서 하나만 나와야 돼. 그렇죠? 자, 요정표는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문서 그 테스트 인덱스 만들 때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이렇게 넣으면은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100건을 넣으려면 이거 100번 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벌크가 있어, 벌크. 그래서 이 벌크는 실습을 안 할 거고 포맷이 이렇게 돼요. 포스트 하는데 코멘트라는 인덱스에 언더바 벌크를 주고 요 제이슨 타입 있죠. 이렇게 요 포맷으로 돌리면 한 번에 들어가요. 벌크도 나중에 많이 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신텍스가 이제 대충 보이죠? 자, 여기 메소드 주고, 그쵸? get, post, delete, 우리 REST API 그 메소드 주고, 인덱스 주고, 그 다음에 그 명령어를 줘요. 그쵸? 그래서 search라는 게 있고, 지금 배운 게 doc, count,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서 이제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엘라스틱은. 우리 보통 그 뭐야 그 RDB 배우면 그 셀렉트문하고 다 배우잖아. 그치? 시퀄 그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DSL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엘라스틱을 잘 하려면. 자, 다음. 자, 이제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고 벌크로. 그다음에 업로드하는 거 우리 해봤죠? 해봤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업로드해서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티그레이션스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음, 어, 만약에 그 엔진엑스의 로고 떨어지죠. 에라 로고하고 액세스 로고 떨어지거든. 근데 그거를 자동으로 내가 수집하고 싶어. 그러면 인티그레이션에 가면은 자 여기 메뉴에 매니지먼트에 가면은 인티그레이션스라고 있죠. 인티그레이션스. 거기 클릭을 한번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인티그레이션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엔진엑스라고 치면 이 검색하는 란 있죠 여기 엔진엑스라고 치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 엔진엑스 있죠.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설명이 나와. 얘가 어떻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팅즈 하면은 세팅은 아니고 하고 여기서 이제 add nginx 하면은 nginx 서버에 접속해서 어떻게 수집하는지 가이드하고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서 그대로 진행을 해서 수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할 건 아니에요. 그냥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한다. 우리 앞에 배웠던 인티그레이션즈를 이어. 그래서 보면은 되게 많은 인티그레이션들이 있어요. 유명한 소프트웨어나 DB에 대한 인티그레이션들이 있어요. 그럼 가능하면 이걸 쓰면 이걸 이용해서 수집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끝.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언더 여기 갈게요. 음, 그래서 엘라스틱에서 다루는 데이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다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굳이 설명을 하면 두 가지 형태로 데이터를 좀 구분해서 우리는 이제 해요. 첫 번째는 스태틱 데이터는 우리 그냥 RDB에 있는 그런 그 정형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어, 로그들은 로그들 같은 경우에 쌓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로고들이 그게 다 시간으로 쌓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간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타임 시리즈라고 하고 근데 스태틱 데이터는 우리가 화면에서 등록할 때 매번 이렇게 안 넣잖아. 가끔씩 필요하면 넣고 수정하고 삭제하자. 이거를 이제 스태틱 데이터라고 하고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로고 같이 그냥 끊임없이 계속 떨어지는 시계열로 쫙 떨어지는 데이터를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하고 엘라스틱은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스태틱 데이터는 양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로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엄청나게 데이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주로 핸들링 한다고 보시면 되고 두 개 다 지원을 해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스태틱 데이터의 예제는 블로그 같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얘는 데이터 발생이 뭐 블로그 올릴 때만 있잖아. 응? 그다음에 밑에 이제 보면은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로그가 이제 해당되죠. 얘는 그냥 켜놓으면 계속 떨어지니까 로그가.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 인이고 서머니랑 퀴즈는 각자 해보시고 자 데이터 인 랩도 이제 하시고 자 아웃 자 세트 합시다. 다들 밥 먹고 피곤한데 아 교육을 밥 먹고 바로 하면 안 되겠다. 어? 나도 참았어. 근데 내가 보니까 다음부터는 각자 발표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돌아오면서 발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 다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아닌가? 자, 쉬었다가 합시다. 쉬고 2시 10분에 합시다. 2시 10분에 합시다. 남자 내가 지켜주러 갑시다. 국산.
여기 뭐 썰어서 한인 열어서 그런 거 보다. 아빠요. 나 조심해서 너무 좋은데요. 자고 싶어. 옆에서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 잘했어. 피드백 드려야 하니까. 아니 이거 들어가 봐. 이거 인덱스 매니지먼트. 왜 개수가 이렇게 많냐? 설마 그거 안 된다고 아까 했던 게 다 됐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긴 안 뜨니까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여러 번 넣긴 했거든요.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응? 이거. 이게 이렇게 벌써 많다. 이거 이거 애초에 한 번 넣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 뭐지? 이건 애초에 여러 번 넣은 게 없는데? 이거 1이잖아. 플러스점이요? 맞다. 그리고 다시 넣어볼까? 집이 너무 무서워. 근데 얘는 금방 올라가. 금방 올라가. 아, 이게 오래 걸렸던 거죠? 얘는 올리니까 얼마 안 걸리니까. 하고 올렸는데 또 잘못 올라가면 정말 힘들어. 엄청 열심히 일하고 근데 무슨 일이야? 어? 맞다.
오, 다행이다. 여기가 좀 춥네. 밖에는 바닥인데 여기 왜 춥지? 지금은 좀 너무 쉽죠? 응?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엘라스틱 있잖아. 처음에는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대충 매뉴얼 보고 이렇게 해서 하기 잘 돼 있어. 그래서 많이 이제 확산된 건데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일이 알아야 될 게 많고 손도 좀 가고 그래서 또 기능이 너무 많아. 안에. 나중에 보면. 그래서 나도 힘들어. 하지만 잘 해두면 경쟁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게 8까지 가면 양이 좀 돼. 그래서 나중에 좀 헷갈려. 음, 그래서 몇 번을 해보고 해야지 좀 익숙해지거든. 하지만 잘할 거라고 믿고. 자, 이나 빨리 하고 빨리 끝낼까요? 응? 자, 갑시다. 갑시다. 얼마 안 남았어. 하나 남았잖아. 아웃. 오늘은 되게 양이 작아. 내일이 되게 많아. 아, 진짜? 최수님, 왜 그래요? 에? 내일 한다고 해서 에? 자, 아웃 합시다. 아웃. 인포메이션 아웃. 자, 여러분들이 검색은 되게 익숙하잖아. 그치? 네이버도 쓰고, 구글도 쓰고. 네.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뒤에 가면 어떻게 작동되는지가 나와. 그걸 좀 우리 이제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건데, 일단은 검색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있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푼대, 검색이. 그래서 풀텍스트 서치, 그쵸? 정보 찾는 거. 구글, 네이버. GPT 나오기 전에는 참 좋았는데, GPT 나오면서, 그다음에 그 운영 환경의 어떤 그 매트릭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거 뭐 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 그 모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치? 사용자 몇 명, 이런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매트릭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로그는 우리 쭉 라인으로 떨어지는 로그 메시지. 그다음에 매트릭은 이렇게 그런 것들, 지표, 성능 지표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걸 매트릭이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어떤 시스템의 매트릭, 오퍼레이션 운영 매트릭이니까 그런 거지. 그런 것들을 잘 찾을 수 있다.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어, 로깅 어널리틱스 로그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주로 이런 분야의 서치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다음은 그 세 가지에 대한 어떤 유즈 케이스하고 어떤 챌린지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풀텍스트 서치 같은 경우에는 음, 사용자들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그 에러에 대한 어떤 프루브 하는 게 필요한 거고 프루브는 그다음에 이게 데이터 특성 자체가
문서가 이런 게 많잖아, 그치? 이렇게 막 정형 데이터가 아니고 문서에서 이렇게 찾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어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아예 그 텍스트하고 정형 데이터 다루는 게 나눠져요. 그래서 그거를 잘 봐야 되고 텍스트는 검색에 주로 쓰이는 거고 정형 데이터는 이제 통계 이런 쪽에 많이 쓰이는 거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로깅 데이터는 있잖아. 얘네 이제 검색 데이터는 별로 많지가 않아 별로. 근데 로깅은 데이터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나중에 저기 하루에 뭐 1테라씩 들어온단 말이지. 그럼 뭐 우리 엘라스틱 노드들 한 15대씩 이렇게 구성해. 그러니까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노드를 이제 한 대 쓸지, 세 대 쓸지, 10대 쓸지를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사이징을 또 해야 되고 이런 건데 로그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어마무시하게 많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속도나 튜닝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나가면 여기를 경험을 한번 해봐야 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니까. 어? 근데 뭐 1000건, 뭐 10만 건 데이터 다루는 그 캐리어하고 내가 10억 건 다뤘던 경험은 틀려요. 응? 데이터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데이터가 많아지면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지? 매트릭.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데 아까 봤지만 인티그레이션들 있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데서 데이터가 다양하게 와요. 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걸 가지고 어, 표준화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거 이제 또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특징들이 있고 앞으로 다룰 데이터다. 자, 문서, 검색하는 문서, 로그, 매트릭. 이 세 가지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다음 장이 어, 검색의 기본 구조죠. 기본 구조. 자, 음, 엘라스틱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검색 명령을 날릴 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쿼리는 뭐냐면 쿼리는 10만 개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조건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거는 어, 뭐 네임이 지역이 한국인 뭐 10만 개 중에 지역이 한국인 것만 찾고 싶다. 이런 식으로 룰을 주는 거죠. 줘서 찾아내는 기술이에요. 이것도 이제 다양한 기술이 있고 배울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10만 개 중에 커리를 했더니 10,000개가 왔어. 그럼 이 10,000개에 대해서 통계를 내는 게 어그리게이션. 이 10,000개가 봤더니 월별로 몇 개더라. 아니면 지역별로 몇 개씩 있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 두 파트는 나눠져요. 날릴 때, 검색을 날릴 때. 그래서 커리는 대상을, 범위를 정하는 거고, 원하는 데이터에. 그다음에 어그리게이션은 그 결과를 어떻게 통계 작업을 해서 서머라이징해서 볼 거냐. 이 얘기예요. 오케이? 음, 그래서 결국 어그리게이션은 그 그룹핑 하는 거라고 돼요. 나누는 거.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기본 스트럭처를 보여줘요. 자, 여기 보면 어, 여기 리퀘스트가 있고 리스폰스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아까 우리 그 데브 툴 있죠. 데브 툴에 보면 아까 해봤죠? 내가 얘기했듯이 하나는 리퀘스트하는 왼쪽은 리퀘스트 날리는 거고 데브 툴을 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아까 날려봤던 여기 결과가 나오죠? 여기로 되어 있고 자 리스폰스 이제 리퀘스트 먼저 볼게요. 리퀘스트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쿼리 파트가 있고 어그리게이션 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리퀘스트에 보면 get blogs, 그렇죠? 블로그 인덱스를 줘야 하겠다는 의미고 언더바 서치는 내가 검색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밑에 제이슨 바디로 해가지고 이제 날리는데 커리 앞에 커리 파트가 있고 어그리게이션 파트가 있죠. 자,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커리에서 응? 뭘 커리하겠다는 건가? 타이틀이 어? 커뮤니티 인원만 뽑아내는 거지.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4,719개의 문서 중에 뭐 돌려보면 나오겠죠? 없을 수도 있고 없으면 있으면 있는 게 매칭이 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매치라는 커리 밑에 커리하는 방법이 많아. 그 중에 하나가 매치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매치를 하는데 타이틀이 커뮤니티 인원만 보고 싶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걔가 리턴이 되겠죠? 리절트로. 그럼 그거를 이제 어그리게이션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그럼 그 결과가 그냥 쭉 리스트업해서 볼 수도 있지만 뭔가 통계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탑 어스라는 이름을 주고 텀, 텀이라는 어그리게이션 종류예요. 주고 필드하고 어스를 주면 뭐라 어떻게 나올 거야? 서머리가. 어? 그래서 이 쿼리의 의미는 뭐냐면 타이틀이 커뮤니티인 문서들 중에 작성자별로 몇 건, 작성자별로 몇 건씩 올라갔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응? 자, 한번 해볼까? 옆에 터미널 열고 한번 쳐보세요. 카피하지 말고 get blogs underbar search 하고 엔터 치면 아까랑 같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냥 하면 여기 나오고 자, 서치만 하고 실행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보면 툭은 2 밀리세컨드 걸렸다는 거고 히츠의 토탈의 밸류라고 해서 4719 나오죠. 요게 카운트예요. 그다음 밑에 히츠 밑에 4,719개가 리턴이 된 거예요, 데이터가. 오케이? 여기 히츠 안에 지금 어레이로 돼 있죠, 그렇죠? 제이슨 어레이로 돼 있죠? 저 하나에 다 끼면 되고 이게 4,719개가 다 리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쿼리를 한번 날려봅시다. 자, 일단은 쿼리만을 해봐요. 쿼리만. 여기 타이핑할 때 Q 쿼리 하면 이렇게 선택하면 바로 나와요. 매치, 필드의 타이틀. 자, 어그리게이션 하지 말고 쿼리만 하고 실행해봐요. 뭐 나오나? 네. 난 28개 나오는데. 맞습니다. 28개 나와요? 음. 자, 그러면 타이틀에 커뮤니티 있는 게 29개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한번 봅시다. 진짜 타이틀에 있나. 여기 보면 밑에 언더바 소스 밑에 이제 필드들이 나와요. 콘텐츠가 기니까 이거 쭉 내려가 보면 타이틀이라고 있어요. 여기. 응? 여기 타이틀. 여기 있죠? 안에 보니까 커뮤니티가 있네. 그쵸? 응? 그래서 얘가 나온 거네. 음.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28개를 이제 통계를 내는 거예요. 어그리게이션은. 그쵸? 콤마하고 자, 해보세요. 어그리게이션. 자, A하고 지금 AGGS라고 나와요. AGGS가 그랑 똑같은 거예요. 음, 자, 네임은 내가 아무거나 줄 수 있어요. 나중에 핸들링 할 때 뭐 AAA라고 주면 뭐 AAA라고 주면 아무거나 줘도 돼. 내가 나중에 식별하고 싶은 이름이고
그 밑에 이제 AGG 타입이라고 있는 게 뭐냐면 텀즈예요. 어? 그리고 하면 필드가 나오죠? 네. 에이유, 오서. 사이즈는 오서가 만약에 10명이 넘으면 10개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다 보고 싶으면 지워도 되고. 일단 10개만 볼까요? 자, 그래서 요걸 자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AA를 주는 거예요. 요 이름은 우리가 사용할 나중에 식별하고 싶은 이름을 주고 그 밑에가 종류예요, 종류. 되게 다양한 게 많은데 일단 텀으로 해서 돌려보면 자, 실행. 자, 그러면 쭉 나와요. 아까랑 똑같이. 여기 히치 있죠, 히치. 히치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8건의 실제 데이터가 다 리턴이 된 거죠. 그렇죠? 히치 여기를 접어봐요. 음. 그 밑에 보면 어그리게이션즈라고 해서 나왔죠. 네. 그리고 여기에 AA라고 나왔죠. 내가 준 이름. 근데 그 밑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어? 왜 없지? 왜 없을까요? 응? 오스라는 필드가 응? 음. 아, 오설스네. S네. 응? 그래도 여기는 점 키워드 하니까 나왔어요. 어디? 네. 어설스 점 플레임 점 키워드라고 필드를 있어요. 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줘야 되네. 오, 맞아요. 점, 플레임 점, 플레임 점, 키워드. 오, 어떻게 알았어요? 자동화는 원래 뜨기를 합니다. 아, 자, 플레임 점 키워드 하고 히치 접어 봐봐요. 그러면 나오네. 그렇죠? 네. 이 보면 결과를 보면 이제 AA 밑에 어, 독 카운트 나오고 some other 독 카운트 나오고 이 버켓이라고 있죠. 버켓. 얘가 이제 그 결과에 어레이가 들어가는 거고 지금 보면 이게 엘라스틱 커뮤니티 팀에서 만든 글이 5개라는 거죠. 음, 제일 많은 거 지금 제일 많은 게 디센딩으로 나온 거네. 카운트가. 그렇죠? 그다음에 모니카가 만든 게 5개. 그렇죠? 글 올린 게 28개 중에 커뮤니티가 들어가 있는 글 중에 모니카가 5개 올렸네. 음. 이건 뭐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엘라스틱 공부하는 거는 이 두 개 파트를 다양하게 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셀렉트하고 그다음에 어, 통계 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써야 돼. 쿼리를 애그리게이션하고. 자, 다음. 자, 어, 쿼리 옵션스 있죠? 자, 엘라스틱에서 쓰는 쿼리가 좀 몇 개, 종류가 몇 가지 나눠져요. 근데 이제 그 설명인데 KQL은 뭐냐면 키바나 쿼리 랭귀지예요. KQL.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아까 저기 어디야? 그 어디지? 이 디스커버 있죠? 어?
네. 여기 가보세요. 디스커버. 디스커버 가면 아까 우리가 그 문서 나왔죠? 이거 블로그. 여기 위에 보면은 이 검색하는 창이 있어요. 그쵸? 자, 여기서 만약에 아까랑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타이틀이 커뮤니티였나? 이렇게 업데이트하면 28개 나오죠? 응? 얘는 이제 근데 어리게이션 안 되죠. 검색하는 거니까. 디스커버. 자, 그러면 여기 입력한 요거 있죠? 요거를 KQL이라고 옆에 있죠. 그죠? 이게 KQL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데브 툴에서 완전히 쿼리 레벨로 날리는 게 아니고 이 키바나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식으로 날리는 거를 KQL이라고 해요. 오케이? 네. 그럼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KQL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KQL 요거 있죠. 요거 링크가 있죠. 여기야. 요걸 클릭을 해보면 어, 어, 여기 온오프 있죠. 그렇죠? 그래서 KQL을 어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루신이라고 돼요. 이렇게 이름. 음? 다시 온 하면은 KQL로 바뀌고. 이 얘기는 뭐냐면 루신은 뭐냐면 어, 그 루신이라는 게 그 아파치에서 오픈 소스로 만든 가장 그 오래되고 유명한 엔진이에요. 루신 검색 엔진. 엘라스틱은 얘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위에다. 그래서 엘라스틱의 코어는 루신으로 돼 있어. 응? 그래서 루신이 엔진 안에 코어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쿼리 랭귀지가 있거든. 근데 좀 복잡해. 다른 신텍스예요. 이걸 쓸 수도 있어. 근데 필요할 때는 써도 되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굳이 이런까지 필요 없거든. 그래서 야 그냥 이런 게 있다. 루신 레벨로 우리가 쿼리를 남길 수도 있다. 날릴 수도 있다. 근데 루신은 검색 엔진의 글로벌하게 가장 유명한 코어 엔진이에요. 엘라스틱은 그 위에 루신을 이용해서 만든 플랫폼이에요. 오케이? 루시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쿼리 DSL이라고 있죠. 응? 쿼리 DSL. 이게 지금 우리 데브 툴에서 날렸던 신텍스 있죠. 그게 쿼리 DSL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엘라스틱 SQL은 SQL처럼 날릴 수가 있어. 셀렉트 이런 식으로. 근데 제약사항이 좀 있어. 조인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쉽게 쓰려면 SQL을 날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일단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있고 이번 과정에서는 안 다룰 거예요. 이번 과정에서 다루는 거는 KQL하고 쿼리 DSL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있는 EQL이라고 있는데 EQL은 이벤트 쿼리 랭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안 쪽에서는 어떤 이벤트라고 로그를 이벤트라고도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이벤트 중심으로 쿼리를 날리는 게 EQL이에요. 요거 그래서 EQL이랑 SQL은 요번에 안 해요. 단 알고만 계세요. 아, 엘라스틱 이런 것도 있어. 나중에 실무하실 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써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번 과정에서는 쿼리 DSL을 제일 많이 쓸 거예요. 데브 툴에서. 그 다음에 KQL. 오케이? 자, 다음 서칭 인 키바나. 그럼 키바나에서의 서칭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KQL을 얘기하는 거겠죠? 응? 자, 그러면 그 디스커버에서 이제 설명이죠. 여기 아까 검색바 있죠? 커리바. 그다음에 여기 타임 필터 있죠? 타임 필터. 내가 기간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15분 전.
오늘 거, 뭐, 7일 전, 1년, 일년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커스텀으로 기간을 줄 수도 있어요. 응?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검색을 할 때는 제일 먼저 기간을 잡아야 돼. 그렇죠? 내가 검색 기간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다음에 쿼리를 쳐요. 그렇죠? 쿼리를 넣고, KQL에 넣고, 검색을 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데이터 뷰라고 있죠, 여기. 아까 우리가 데이터 뷰를 안 만들었을 때는 여기서 아무것도 안 떴잖아요. 그렇죠? 뷰를 만들어야 된다. 데이터 뷰. 그래서 KQL을 쓰려면 데이터 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아까 데브 툴에서 쿼리 날렸잖아요. 걔는 데이터 뷰가 없어도 쿼리가 돼요. 자, 그다음 자, 쿼리 DSL. 이 이제 데브 툴이죠. 그렇죠? 데브 툴 다시 가면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이 DSL하고 KQL 두 개를 쓴다. 어디서 쓰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지금 가장 기본.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쿼리 DSL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검색하는 거하고 어리게이션을 아까 봤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소트도 할 수 있겠죠? 쿼리를 알릴 때 내가 어떤 정렬 순을 줄 수 있겠죠? 그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페이지네이션 내가 10개만 받고 싶다. 20개 받고 싶다. 뭐 100개 받고 싶다. 우리 보통 그 리스트에 보면 이렇게 그 10개 볼지, 50개 볼지, 100개 볼지 선택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 쿼리 날릴 때 페이지네이션을 프롬프트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페이지네이션도 할 수 있다. 뒤에 배울 건데 그다음에 이 리턴된 거 있잖아. 결과. 그것도 좀 조작을 할 수가 있어. 응? 만약에 필드가 44개잖아. 그치? 근데 그냥 날리면 44개가 다 와, 데이터. 근데 내가 만약에 뭐 필드 내가 필요한 건 2개야. 그럼 2개만 지정하면 2개만 받고 싶다. 이런 거 할 때 리스폰스를 핸들링 좀 조작할 수 있다. 음. 그다음에 이제 가장 기초적인 이제 검색을 얘기하는데 이제 매치올이라는 게 있어요. 자, 데브툴에 가서 자, get blogs 언더바 서치 하고 이렇게 날리잖아. 그러면 지금 이제 다 오잖아, 그쵸? 네. 근데 어 여기 봐봐, 여기 히츠 밑에 히츠 여기 히츠 바로 밑에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거를 17번을 클릭을 하면 접히죠? 이게 접혀요. 계속 접어봐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몇 개냐면 10개만 올 거예요. 10개. 자, 어, 이게 그냥 쿼리 날리잖아. 그러면 저기 디스크에는 4,719개가 있는데 리턴은 10개만 돼, 일단. 실제 데이터는 10개만 있던데. 근데 이것도 조정할 수가 있어. 만약에 20개 받고 싶다. 아까 페이지네이션 하려면은 받는 걸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서치한 다음에 그럼, 음, 매치올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쿼리 쿼리하고 여기다가 매치올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응? 하고 그냥 날려봐봐요. 그럼 똑같이 나와요. 매치홀은 다 달라는 얘기. 그냥 날리는 거랑 그럼 똑같죠?
어. 매치오를 알아두시고 여기 보면 디폴트로 10개만 있으면 되죠. 툭 요거 잃어보면 되고 툭 속도 토탈 카운트 리턴 카운트 히츠가 이제 실제 어레이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그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에서 핸들링 할 때는 리턴 받으면 그 변수를 받아가지고 핸들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알아야 돼. 오케이? 네. 그러면 히츠 자 제이슨 맨 위에 툭이 있고 저쩌고 있고 히츠가 있는 거지. 히츠 안에 또 히츠가 있죠? 그 안에 데이터가 있는 거야. 어? 이 하이라키를 좀 알아야 돼. 나중에 프로그램 짤 때 리턴 됐을 때 핸들링 할 때 이걸 알아야 응? 자 다음 자 이제 텀 커리 아까 이제 단어에 대한 검색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 보면은 뭐 엘라스틱 커뮤니티 팀을 검색해 보고 싶다 블로그 이거에 대한 블로그를 검색해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검색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해보세요. get blogs 언더바 서치 하고 커리 매치 필드는 사이트 커뮤니티 언더바 날리면 41개 나오죠, 그렇죠? 자, 근데 얘는 자 이게 두 개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게 엔드로 할까요, 오아로 할까요? 오해요. 기본적으로 오아예요. 커뮤니티가 있든 팀이 있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검색이 되는 거예요. 리턴이. 그래서 41개야 지금 리턴이.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그리고 케이스 인센시티브라는 얘기는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하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게 날리면 왜냐하면 왜 이제 대소문자 구별 안 하냐면은 이 저장할 때 다 소문자로 저장을 해서 그런데 나중에 이거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쿼리가 텀 쿼리 아니 매치 음. 음, 모듈 3에서 자세하게 다루니까 일단 여기는 이제 가장 소개만 하는 거라 자 어그리게이션 간단하게 맛보기 자 여러분이 지금 엘라스틱에서 화면에서 그 키바나에서 많이 보면 대시보드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이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이런 게 다 구현이 되는 거예요 어?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어그리게이션을 잘 알아야 돼요. 쿼리 잘 알아야 되고 어그리게이션. 검색을 위해서는 쿼리. 그다음에 그 모니터링이나 이런 대시보드를 만들려면 어, 어그리게이션.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쿼리를. 어그리게이션. 우리가 화면에서 이렇게 뭐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엘라스틱이 자동으로 만들어서 던져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 메커니즘. 그래서 어그리게이션을 보는 거고 자, 다음. 자, 어그리게이션 하는 건 아까 해봤죠, 그쵸? 아까 해봤죠? 네. 자, 여기 있는 리퀘스트를 보면, 자, 봐봐. 이거는, 여기는 제대로 나왔네? 풀네임 키워드? 자, 이 의미는 이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아까 우리 날렸을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자, 아까 이 쿼리인데, 이 쿼리 지금 이제 날려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히츠의 결과가 다 실제 데이터가 다 오고 밑에 이제 집계 데이터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어그리게이션만 필요한 거야. 어? 이거 히츠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이거 필요 없잖아. 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그리게이션만 갖고 이 차트만 그릴 거니까. 그럼 얘는 괜히 네트워크만 네트워크 트래픽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없을 때 이제 사이즈 제로라고 줘요. 어, 맨 위에다가 사이즈 제로 이렇게 줘. 아까 만든 쿼리에 사이즈 제로 하고 날려봐봐요, 쿼리. 그러면 안 오죠, 히츠. 어, 그 얘기예요. 자, 여기는 쿼리가 없잖아.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저 언더바 서치가 전체가 다 오니까 쿼리 자체. 저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내가 어떤 것만 좀 걸르고 싶다 그러면 쿼리를 넣어서 걸르고 받는 거예요. 사이즈 제로 하면 리, 리절트는 안 오고 어그리게이션만 오는 거 그렇죠? 다음 자, 매트릭 어그리게이션스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실행을 해보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템 결과의 의미 위에 설명이 자, 지금 이 검색은 그 쿼리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전체 데이터를 다 대상으로 하고 그걸 어그리게이션을 했어. 그랬더니 뭘 보냐? 카디널리티는 뭐냐면 저거예요, 우리 SQL 디스팅트. 그러니까 지금 여기 4,719개 문서를 글을 올린 사람이 743명이라는 얘기예요. 뭐 하나 올린 사람도 있고 두 개 올린 사람도 있고 세 개 올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카디널리티 아까 텀 했죠, 텀. 카디널리티 이런 종류가 되게 많아. 각각. 그래서 그거를 많이 알고 어떻게 쓰는지를 알면 이제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겠지, 집계를. 그게 이제 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영역이니까. 음. 자, 그래서 됐죠? 네. 질문 없죠? 자, 아웃풋 끝났고 풀어보시고 랩 해보시고 어, 또 공부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 링크 리소스에 가서 좀 뭐 보셔도 되고 오늘은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별로 안 어렵죠? 네. 내일부터 다음부터 어려울 게 조금씩 예. 자 그러면 그 이제 랩 하세요. 그러면 다음 주 어, 2일 날 내가 없어요. 2일 날은 풀로 저기 하시고 그 저기 뭐야 모듈 2가 양이 좀 많고 어려워. 그래서 사전 예습을 좀 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알아서 해결하시고 모르는 거 알겠습니다. 있으면 좀 적어놨다가 질문하고 네. 이렇게 합시다. 여기 어 그 저거 뭐지? 연말 잘 보내시고 네. 내년 계획 잘 세우시고 계획은 지키라고 세우지만 바꾸라고도 세우니까 계획 잘 세워서 내년에 또 본인들 원하는 거 잘 하시고 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